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와인 피노누아는 블렌딩을 잘 안 합니다. 거의 단일 품종으로 생산이 되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도 품종은 피노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 두 번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그냥 와인을 좀 쉽게 다가가서 어디 가서 야 와인은 이런 거야 라고 약간의 허세를 좀 부릴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인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와인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사기입니다. 왜냐면 와인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한 해 300억 병 이상의 와인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의 품종만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1,500개 정도의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야 내가 와인을 다 알아, 야 와인 하면 나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와인이 어려운 건 와인을 표기하는 용어 그리고 언어 그리고 표현 방식이 어려운 겁니다. 자, 와인 같은 경우는 지금에야 보존료다 이런 게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뻗쳐나가지만 와인은 기본적으로 발효주입니다. 동네에서 와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막걸리만 봐도 포천 이동 막걸리, 뭐 가평 막걸리, 지평 막걸리, 장수 막걸리 이런 게 그 지역이 유명했던 게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한 2, 3일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만 유명한 막걸리다라고 해서 막걸리가 지역마다 유명한 건데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에 라벨에 써져 있는 표기가 대략 이런 식이에요. 뭐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루브르 와이너리라는 데에서 2015년도에 재배한 샤인머스켓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걸 불어나 뭐 이탈리아나 독일어나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보면 코트 드 루시옹 벨리지라는 와인이에요. 발음은 이상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코트 드 루시옹 벨리지라는 이 와인의 앞에 코트 드는 어디 언덕이라는 겁니다. 루시옹 빌리지라는 언덕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샤토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샤토라는 건 이제 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왕이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와이너리를 만들 수 없고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나 성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와이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야 니들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그러면서 이제 성들을 막 뺏고 귀족들 내쫓고 하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와이너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샤또라는 건 오늘날에는 이제 와이너리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샤또 오종 2017은 오종 와이너리에서 2017년에 재배한 포도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샤또 앞에 미종 부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미종 부테라는 말은 병에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재배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와인의 병에 넣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만든다. 품질 보증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와인은 이제 빈티지가 적혀 있어요. 뭐 2015, 2017, 2020 적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 수확한 포도로 만든 거고 그런 게 안 적혀 있는 거는 이 포도 저 포도 이 연도 저 연도 거를 그냥 가져다가 섞어서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딩을 한 와인이 대부분입니다. 자, 와인의 종류를 보면 크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디저트 와인, 그리고 요즘 뭐 내추럴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 뭐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레드 와인은 당연히 포도랑 포도 껍질째 발효를 한 겁니다. 근데 포도 껍질째 발효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당연히 지금 레드 와인 색깔이 나는 거고요. 그 포도 껍질에 탄닌이라고 떫은 맛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떫은 맛이 나는 거고 탄닌에 들어가 있는 천연 방부제가 어느 정도 와인을 보존하게 해줘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그게 없으니까 냉장에 보관하고 레드 와인은 상온에 보관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레드 와인은 이제 똑같은 포도로 만드는데 다 왜 맛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냐 하면 포도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가장 대중적인 거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소비뇽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 데서나 잘 자르고 해충에도 강하다 보니까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떫은 맛이 나요. 하지만 그만큼 오래 숙성하면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 품종은 멜럿이라고 있습니다. 멜럿은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떫은 맛이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달달합니다. 그래서 와인 입문용으로 많이 드시고요. 저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근데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멜롯이랑 많이 블렌딩합니다. 그리고 그런 블렌딩한 것들이 맛있는 와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와인 포도 품종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는 이게 기후에 되게 예민해요.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것저것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와인들이 서로 섞고 블렌딩을 하는데 피노누아는 블렌딩을 잘 안 합니다. 거의 단일 품종으로 생산이 되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도 품종은 피노누아입니다. 참고로 이제 뒤에 피노누아의 누아는 홍콩 누아르, 누아르 영화라고 하잖아요. 누아르가 검다라는 뜻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피노누아는 와인을 담가보면 상대적으로 색깔이 검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와인 시라즈입니다. 시라즈는 까베르네 소비뇽처럼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호주 와인의 한 60% 이상이 시라즈입니다. 좀 떫고 묵직한 와인이라고 해서 남자의 와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와인 회사들에서 모든 품종들을 대부분 다 다루지만, 호주 와인 하면 이제 첫 번째 대중적이 됐던 게 마트에서 팔던 그 노란 캥거루 그려져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시라즈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참 뜨는 말백이라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또 와인이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껍질을 까서 포도 알만 가지고 발효를 하는 겁니다. 청포도도 쓰고요, 적포도도 씁니다. 하지만 주로 청포도를 위주로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떫은 맛도 없고요. 과일 향이 많이 나고 달달하고,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화이트 와인의 품종으로 뭐가 있냐? 샤도네가 있습니다. 샤도네는 화이트 와인계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자랍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프랑스, 칠레, 호주의 샤도네는 과일 맛이 좀 많이 나고, 미국이나 이쪽 지방의 샤도네는 조금 묵직한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소비뇽 블랑.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소비뇽 블랑인데, 소비뇽 블랑은 얘도 이제 잘 자라긴 하는데 샤도네에 비해서 조금 신맛이 강해요. 강하고 톡 쏘는 맛이 좀 많이 납니다. 얘는 다 유명하지만 요즘에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굉장히 유명하고 핫합니다. 그리고 리즐링이라는 품종은 독일에서 유명하고요. 이것도 산도가 강하고 화이트 와인으로는 유일하게 레드 와인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숙성이 가능한 그런 와인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것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모스카토. 모스카토는 많이 달아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입문용으로도 많이 드십니다. 스파클링 와인도 많이 있고요. 그 외 와인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로제 와인은 이제 장미 와인이라는 뜻인데, 파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림 파스타 먹기엔 좀 느끼해. 그러니까 토마토 파스타 먹기엔 조금 시큼하고 조금 그래. 그러면 그걸 섞어서 먹잖아요. 근데 로제 와인도 그 중간을 즐기는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제 와인을 만드는 법은 화이트 와인이랑 로제 와인이랑 섞어서도 만들긴 하지만, 주로 이제 레드 와인 품종의 포도를 갖고, 레드 와인은 보통 발효를 오래 시키잖아요. 근데 로제 와인은 짧게 발효를 시키고 어느 정도 색깔이 났다 싶으면 압축기를 그냥 눌러서 즙을 짜버립니다. 그걸로 이제 만드는 게 로제 와인이고요. 숙성을 안 시키기 때문에 빨리 먹고 차갑게 마시는 게 로제 와인입니다. 그리고 샴페인 이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은 아닙니다. 샴페인은 그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만 나는 그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그 샴페인 하면 제일 유명한 돔페르뇽이 있잖아요. 돔페르뇽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 프랑스 쌍파뉴 지방의 수도원에서 이제 와인 관리하는 아저씨로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지금 샴페인 하면 유명한 이 철사로 된 마개 있죠? 뽕 하는 거. 그 철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샴페인을 대중화에 굉장히 앞장섰다라고 해서 샴페인의 아버지 고베드 돔페르뇽이라는 와인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맥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와인을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배경에서 생겨났고요. 와인이 잘 상할 때 그걸 해외로 갖고 가기 위해서 도수를 높여서 만든 게 포티파이드 와인.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내추럴 와인이 있는데, 내추럴 와인은 뭐냐면 그냥 쉽게 유기농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만을 가지고 발효해서 포도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넣지 않고요. 블렌딩도 하지 않고요. 재배할 때 농약도 안 넣고요. 효모도 안 넣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농장이나 그 만드는 사람만의 철학이 담긴 각자 만든 와인,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와인 얘기하다 보면 뭐 끝이 없고 밤을 새도 안 되겠어서 이제 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와인과 음식 페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레드 와인은 고기랑 먹어야 되고,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랑 먹어야 되고, 이제 왜 그러냐면 레드와인은 그 레드와인의 껍질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름지거나 육식 같은 거랑 같이 먹어서 건강을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레드와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화이트와인은 살균 작용이 된다고 해요. 생선이야 지금이야 뭐 익혀먹고 다 하지만 이게 식중독을 걸리기가 육류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먹어라 라고 해서 화이트와인이랑 생선을 전통적으로 먹던 게 지금의 페어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와인은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 최초 와인이 1969년인가 이제 사과로 만든 파라다이스 와인이라고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하지만 사과가 엄밀히 따지면 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던 와인은 1974년도에 해태에서 만든 노블 와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이제 그 다음에 1975년도에 생겼는데 거기 앞에 해태상이 있잖아요. 그 해태상에 노블 와인을 묻어놨대요. 그래서 그걸 100년 뒤인 2075년도에 꺼내서 먹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도 땅속에 국회의사당 밑에 마징가제트 옆에 와인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 얘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뭐 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뭘 하고 뭘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와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 와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장에서 이제 와인을 팔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어떤 와인을 팔고 이 와인이 어떤 건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야 와인은 말이야 이런 허세도 좀 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먹고 마시는 이야기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